안녕하세요. 버넥트 엑셀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웹 기반 무료 그래픽 툴인 포토피아를 이용한 리소스 제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포토피아는 어도비 포토샵과 아주 유사한 웹 기반의 사진 및 그래픽 편집 툴입니다. 웹에서 실시간으로 사진을 편집하거나 그래픽 리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불안정한 기기에서 작업을 한다면 포토피아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설치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링크가 있고요. 들어가 보면 웹에서 바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앱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편집 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피사체를 배경과 분리하여 배경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JPG로 된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흰색 배경을 삭제하고 피사체만 남겨서 PNG 형식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JPG 파일에는 투명도를 넣을 수 없지만 PNG 파일에서는 투명함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포토피아에서 예제 파일을 열겠습니다. 오픈 프롬 컴퓨터를 하시거나 파일 오픈을 하셔서 JPG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 가보면은 사진이 들어온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사진을 배경에서 제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제거할 부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따라 선택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으로 단색이기 때문에 매직 원드, 마술 봉투를 이용해서 배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원드를 선택을 하고요. 톨러런스가 16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점선으로 표시되었다는 게 선택이 지금 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Select, Modify, Expand를 하시고 선택한 영역을 Expand 확장한다. 1픽셀만큼 확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아까보다 선택한 영역이 좀 더 피사체에 다가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Ctrl Shift I를 하면은 선택 영역이 반전이 됩니다. 아까는 흰색을 선택했는데 흰색이 아닌 나머지 부분을 선택한다는 반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Add Raster Mask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피사체만 선택이 됩니다. 레이어 하나 더 만들어서 뒤에 배경색으로 한번 회색을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누르면은 포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고요. Ctrl Delete를 누르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채워지게 됩니다. 지금 아직 보면은 흰색이 남아있죠? 그 이유는 Contiguous를 클릭한 채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부분만 선택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 있는 부분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이 안 된 것입니다. 다시 이번에는 톨러런스를 32로 해서 선택을 해볼게요. 톨러런스 값이 커질수록 해당 색의 범주를 좀 더 넓게 봐서 비슷한 색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됩니다. 0으로 하면은 딱 그 색만 선택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흰 부분을 다시 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모든 흰색이 선택이 됐고요. 이런 부분까지 선택이 되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크를 클릭한 다음 지금 배경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컨트롤 딜리트를 해서 마스크를 검정색 부분을 채워주면은 이렇게 안 보이게 됩니다. 흰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검정색이 안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지금 지워졌으니까 브러쉬 툴을 선택한 다음 D를 눌러서 디폴트 컬러로 포그라운드가 흰색, 백그라운드가 검은색으로 설정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마스크를 눌러서 흰색이 나타나게 된다고 했으니까 흰색으로 칠해줍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수정을 하고요. 펜 툴로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색깔은 없애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이렇게 가릴 부분을 선택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야 될 텐데 이때는 다이렉트 셀렉트 툴을 클릭하고 점 하나씩 이렇게 옮겨서 선택 영역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패스 셀렉트 툴을 선택해서 모든 패스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한 다음에 메이크 셀렉션을 합니다. OK 버튼을 누르면은 펜 툴로 그린 부분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마스크에 다시 가서 이번에는 Alt 딜리트를 해서 마스크를 검은색으로 해당 부분을 채웠습니다. 컨트롤 0을 누르면 화면 사이즈 맞게 딱 맞춤이 되는데요. 지금 쉐입을 눈을 끄고 밑에 깔린 배경 레이어의 눈도 토글 버튼도 해제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들어간 피사체만 남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파일, 익스포트 애즈, PNG를 하고 지금 사진의 크기가 굉장히 큰데요. 사진을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퀄리티는 원하는 퀄리티로 설정하시고 이름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세이브를 하면은 바로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피사체만 남은 PNG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한 내용을 저장할 때 마스크를 적용해서 이렇게 적용해서 내보내도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작업을 또 할 가능성이 있다면 마스크를 어플라이 하지 않고 이미지를 그냥 내보내시는 걸 권장합니다. 참고로 포토샵에서 만든 PSD 파일은 포토피아에서 열리지만 포토피아에서 만든 PSD 파일은 포토샵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트랜스폼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썼던 마스크 기능도 같이 써서 사진을 스마트폰 스크린 안에 합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포토피아로 가서 파일을 열겠습니다. 두 개를 선택하고 열고요. 좀 전처럼 매직 원드 툴로 가운데 이 스크린 화면만 선택하거나 펜 툴로 선택해서 마스크를 씌워줄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형태가 단순하고 직선이 있기 때문에 펜 툴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로 다 그렸고요. 지금 삐져나간 부분이 많아서 다이렉트 셀렉트 툴로 점을 하나하나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패스 셀렉트 툴로 패스를 선택한 다음 메이크 셀렉션을 합니다. 스마트폰 레이어를 클릭하고 다시 라스터 마스크를 추가해 줍니다. 아까 나무를 선택할 때는 선택 영역을 먼저 반전시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마스크부터 먼저 씌우고 마스크를 씌운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사진을 이제 가져와서 여기 스마트폰 스크린 안에 합성을 해볼 텐데요. 일단 사진의 크기를 스마트폰 스크린 뷰 정도로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lt C를 하거나 이미지에서 캔버스 사이즈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점을 기준으로 해서 줄일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A를 해서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해서 선택 영역을 복사한 다음 컨트롤 D를 해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 다시 스마트폰 파일로 와서 컨트롤 V를 해서 사진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사진을 이제부터 스마트폰 스크린 안에 맞게 조정을 해줄 텐데요. 컨트롤 T가 단축키고요. 여기 에딧에 트랜스폼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T라고 쓰여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포토샵의 단축키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눌러도 적용이 됩니다. 얼추 스마트폰 크기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했다면 이 상태에서 디스토트를 눌러준 다음에 회전을 시켜주고 조절을 해줄 텐데요. 이때 만약에 먼저 회전부터 한 다음 디스토트를 누르게 된다면은 영역이 이렇게 사각형으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조절하는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토트 한 상태에서 돌리고 조절을 해주는 것이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모서리 점을 이동을 시키면요.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근법에 맞게 사진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 되었다면은 엔터를 눌러서 적용을 시켜주고 레이어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게 먼저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옮겨주면은 스크린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의 효과를 더해 본다면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그라데이션 툴로 이렇게 아래쪽엔 좀 그림자진 것처럼 위쪽에는 반사가 된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일단 그라데이션 툴로 채워줬고요. 블렌딩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 해당 레이어 아래에 있는 레이어들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해당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스크린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퍼시티를 조금 조정을 해주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색 사과의 사진을 포토피아에서 열고 이 사과를 빨간색으로 변환을 시켜보겠습니다. 오픈. 사과 사진을 열고요. 레이어 메뉴 아래 New Adjustment 레이어에서 Hue Saturation을 클릭하거나 윈도우 메뉴에서 어드저스트먼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어드저스트먼트 패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패널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휴 세츄레이션 레이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는 색상에 관한 거고 세츄레이션은 채도, 라이트니스는 명도입니다.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를 만들면은 자동으로 옆에 마스크가 하나 붙어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마스크도 브러쉬 툴이나 다른 선택 영역을 잡아서 검정색, 흰색으로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로서요.
저는 브러쉬 툴로 마스크에 검정색을 좀 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칠한 부분의 효과는 없어지면서 밑에 초록색 사과의 색깔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브러쉬 스타일도 조금 조절을 하고 오퍼시티를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초록색이 조금 더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도 있습니다. 레이어가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밑에 있는 이 사과에만 적용되게 하고 싶다면은 이 레이어 사이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면서 해당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는 이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어에는 여러 효과를 줄 수 있는데요.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레이어 메뉴에서 레이어 스타일 목록에서 원하는 효과를 선택을 하거나 이름을 제외한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하면 여기 보이는 것 같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직접 포토피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새 창을 하나 열고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핑크색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타입 툴로 버튼이라고 썼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입니다. 여기 캐릭터 패널에 가서 사이즈를 조정해 주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폰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폰트의 색깔을 여기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다음 이 타입 레이어의 빈 공간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쓰는 효과들은 스트로크나 드롭 섀도우 같은 건데요. 저는 드롭 섀도우로 효과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튼이랑 글자를 따라서 드롭 섀도우가 생겼는데 멀티플라이가 아니라 노멀로 하고 오퍼시티는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여기서 색깔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색깔로 선택하겠습니다. 디스턴스는 오브젝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이냐에 대한 값이고요. 스프레드는 얼마나 단단하게 퍼질 것이냐에 대한 값이고 사이즈는 드롭 섀도우가 얼마나 크게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값입니다. 앵글은 드롭 섀도우가 지는 방향을 의미를 하고요. 컨투어를 조절함으로써 드롭 섀도우의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데 스프레드를 좀 줄여야지 이제 이게 보입니다. 저는 이런 효과를 원하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100%로 하겠습니다. 노이즈는 이렇게 노이즈를 끼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EFF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여기 옆에 화살표를 클릭해보면 지금 이 레이어에 적용된 레이어 스타일의 목록이 뜹니다. 그래서 이펙트를 이렇게 끄고 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레이어 스타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달린 눈꽃 모양의 장식이 빛나도록 해볼 텐데요. 일단은 포토피아에서 파일을 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포토피아에서 열었습니다. 일단 이 레이어를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를 해주고요. 저는 이 뒷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 반전을 시켜서 이 눈꽃 모양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고요. 이렇게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은 선택 영역이 추가가 됩니다. 어느 정도 추가가 되었다면은 마스크 버튼을 누른 다음 마스크를 반전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마스크에서 검정색으로
채워줍니다. 아직 안에가 제대로 다 선택이 되지 않았는데요. 추가로 선택을 해서 마스크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택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워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브러쉬로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배경 레이어를 오퍼시티를 조절해서 더 정확하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곱 모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래 레이어를 다시 켜주고요. 오퍼시티를 100으로 올려줍니다. 위에 눈꽃 모양만 남은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열어주고 별을 빛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웃글로우를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저는 컬러 닷지로 한번 블렌딩 모드를 해볼게요. 아우터 글로우가 이렇게 적용이 됐고 이너 글로우도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컬러 닷지로 하고 사이즈를 조금 더 키우고 OK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별이 빛나는 효과가 적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포토샵 또는 포토피아의 유용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컨텐트 어웨어 필인데요. 여기에 해피 벌스데이라고 쓰여진 액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부터 컨텐트 어웨어 필을 이용해 이 글자 대신 다른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피아에서 파일을 열고요. 혹시 모르니까 원본은 남겨두고 컨트롤 J에서 레이어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글 셀렉트를 선택을 하고 지우려는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에딧의 필에 가서 필을 컨텐트 어웨어로 한 다음 OK를 누르면 좀 잘 안 됐네요. 이렇게 주변 패턴을 인식해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스팟 힐링 브러쉬 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타입 툴로 위에 다른 글자를 하나 써볼 텐데요. XR 아카데미라고 쓰겠습니다. 폰트를 바꿔볼게요. 폰트를 바꾸고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폰트의 색깔도 아까와 같은 색깔로 바꾸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스타일을 또 적용을 해줄 텐데요. 베벨 앤 엠보스 옵션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너 베벨이 아니라 엠보스로 해서 실제 무언가가 붙어있는 듯한
효과를 주려고 하고요. 뎁스도 조절할 수가 있고, 네, 60에 30도 정도로 조절을 해보고,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를 조금 줘보겠습니다. 무언가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도록, 네, 이렇게 해서 다른 글씨로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